꽃동네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로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 선행의 대명사였습니다. 눈앞에 성직자도 뭣도 다 필요 없어. 꽤 오래전 얘기지. 그리고 이런 식의 종교인들의 사기들이 한두 건이 아니야. 천주교계의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장애인이나 오갈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하며 시작된 재단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을지라도 사람이 규모가 커지면 제 아무리 성직자라도 욕심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가 봐.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의 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면서 추악하고 더러운 그야말로 자부심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이 오은진 신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어. 꽃동네의 시초가 된 사람이었으니까. 돈이 사람을 망친 거지. 한번 들여놓은 탐욕의 길은 계속해서 커지고 위험해졌지. 전부 개인 작동한다. 그거 가지고서 정치권 이런 데 로비하고. 꽃동네에 가는 돈들이 전부 다 신신부한테 안 갔다느냐. 로봇. 그러던 2002년 초 오웅진 신부는 남몰래 조용히 꽃동네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꽃동네 개혁 움직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오신분이 불법적으로 빼서 가족들의 돈이 된 것은 아니라는 요지입니다. 난 참 이런 일에 변호하는 사람들도 물론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게 그들의 책무라곤 하지만, 그렇게 착복하고 횡령한 돈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 사서 그 불법을 다 빠져나가고 말이야. 과연 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 이럴 땐 참 회의감이 느껴져. 나리아 방구야. 90년 당시 10억 원 이상 거래가 지적되었는데도 그거는 이상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러고 말하고 있어. 오웅진 신부는 땅을 샀는데 그 명의를 자기 형제의 명의로 샀어. 대학이나 사학 같은 재단을 만들지. 돈을 다 융통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형제들은 이 단체의 공적인 금액을 가지고 자기 이름의 땅을 사. 복지에 쓰겠다고 단체의 공공의 돈으로 땅을 사놓고 그 명의는 자기들 가족 걸로 해놓고. 꽃동네 측은 형제들이 공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 신부의 횡령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매입한 정모 씨는 바로 오웅진 신부의 매형입니다. 이 토지 역시 후원금 등 꽃동네 공금이 토지 매입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형 정모 씨의 아들은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잘못이 없대. 그런데다가 그 땅을,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상속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일이래. 말이니 방구니.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너무나 임박해가지고. 뿐이 아닙니다. 이 토지는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 건재당이 설정되는가 하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더 놀라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꽃동네 공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그 자녀에게 상속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이나 하지. 왜 좋은 일 하는 척 가면 쓰고 이런 짓거리들이나 하냐고. 꽃동네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불거진 의혹으로 국감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스스로 감동을 하셨어요. 당시 이성재 의원이 꽃동네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국감 1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오웅진 신부가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오웅진 신부는 후원금 등의 사용 내역을 묻는 의원에게 답할 의무가 없다며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못 주겠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후원금도 우리는 전혀 보고할 의무가 없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재단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감사 우리 받을 수가 없다. 에서 20억이 든 꽃동네 예산을 10억 삭감했지만 국회 예결위가 통례를 깨고 20억을 다시 통과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꽃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성재 의원에게 오 신부는 막말을 쓰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계속 국회의원 뭐 할 거 같냐? 어차피 내가 상당히 권력자니까 뭐 너 하나 정도 이제 뭐 공천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쫓고 추궁하는 건 민주당 쪽이 많고, 돈 받고 뒤를 봐주는 데는 국힘당 쪽이 많아. 이때 이것을 추궁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쪽은 민주당 쪽이었고, 그런 요구에도 당당하게 응하지 않고 개무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런 것만 봐도 힘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잘 봐. 이런 식으로 떼돈 버는 인간들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다 세금이야, 세금. 꽃동네도 사적인 단체고 사적으로 돈을 벌고 횡령을 했다면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싸우면 그만이었을 텐데, 국정감사까지 하고 국회가 개입했다는 것은 국가 세금이 이 꽃동네에 지원되고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도둑질을 당하는 거라고. 대학, 사학 등 그런 걸 왜 지어서 부정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겠어? 정부 지원이 있으니까.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 세금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거고, 그 돈이 탐나는 자들이 교육한답시고 복지한답시고 이런 시설들 만드는 거야. 2억을 또 떼야 돼.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느님한테 십시일반으로 기도도 해주지만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줘가며 성도들에게 헌금을 당부했습니다. 30 하나 3 4 1 저기 앉아있는 저 신부를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이용당하고 자발적으로 착취당한다는 게 그 사실 너무 비참해. 인간 세상은 속고 속이는 사기가 너무 많은 곳이야. 정말 종교인들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여 결국에 돈의 노예가 되는 패턴들을 보면 어째 영업수법들이 다 비슷해.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놈들이나 정통이니 찐 종교니 하는 놈들이나 다 비슷해. 초심, 신앙 다 제끼고 무조건 몸집만 키우고 지점 내고 체인점 내고 외국까지 뻗어나오고. 이게 사업이지 선교야? 이게 종교가 할 일이야? 필요하다고 했던
돈 2억 원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금광 개발의 부적합함을 진단받기 위한 용역비를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꽃동네와 오신부는 인근의 금광 개발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저지 시위에 나선 시위대에 꽃동네 시설 수용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음성꽃동네는 시설과 규모만으로도 이미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9만 9천여 평의 불황인 시설 등 노인, 정신요양, 심신장애 등 4개 시설만의 규모도 15만여 평에 달합니다. 음성꽃동네에 이어 가평으로 진출했고 강화도에도 꽃동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진출을 위한다면 미국 LA에도 꽃동네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꽃동네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좋은 일 한다라는 이름의 희생자들이에요. 의상적인 사례로 저걸 통해서 복귀시키는 걸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나오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 어르신들을 동물원의 동물마냥 구경하러 사람들이 온 거야. 술 취한 관광객들이. 그러면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 불쌍하다 하고 그걸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아픈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 너무너무 비참했겠지. 이 모습을 보고 이 자원봉사자가 완전 빡이 친 거야. 그래서 막 뭐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술을 반딱 챈 관광객들을 묻지마 관광이나 어떤 관광을 다녀오고 마지막 코스로 꽃동네를 들렸는지 술을 이만큼 튼 아저씨랑 아줌마들을 쭉 지나가면서 밥을 먹이고, 그러자 가족 하나가 눈물을 흘려서 축 흘리더라고요. 아무 표현은 못하는 가족입니다. 밥을 먹여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너무 진짜 분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그것을 보고. 꽃동네 측의 그런 처신은 후원금 모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식사 때만이라도 방문객을 제한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열어놓습니다. 사람들 오면은 투어도 문 열어놓습니다. 그리고선 쭉 지나가게 관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죠. 그래서 후원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수용자들의 90% 이상이 장기 기증에 서약했다고 합니다. 의사 표현이 힘든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까지 장기 기증 서약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약서에 엄지손가락 끌어다가 찍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묻혀서 서약서에 찍었습니다. 제가 범행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꽃동네는 수용자들은 장기 기증으로, 일반 국민들은 꽃동네에 땅 한 평 후원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이른바 양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후원 회원은 8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면 교구 재단으로 입금되고 재단 전출금으로 꽃동네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헌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꽃동네 사람들을 보고 줬는데 헌금이 됐던 거고,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꽃동네 내는 돈이 절차상 헌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재단에서 대학도 짓는 거고 땅도 사는 거고 주유소도 만들고. 국고보조금 75억, 후원금 100억. 꽃동네는 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설과 토지를 확장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꽃동네 보유 토지 규모는 100여만 평에 달합니다. 돈이 만능인 세상에서는 힘없는 약자들은 인간의 존엄성 따위 없이 그냥 이용될 뿐이야.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지. 그리고 또 열받는 건 정치권에 권력 가진 놈들끼리 주고받는 더러운 거래. 이 의혹이 뭐냐면 꽃동네의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제 날짜에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더러운 거래의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야. 이 더러운 거래를 제한한 국회의원을 뽑아주기 위해서 그 투표에 이 아픈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거지. 꽃동네 시설 안에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부재자 투표가 들어있던 투표함을 개봉했더니 갑자기 1등을 해버린 거야. 이런 더러운 거래로 자부심도 없게 당선된 게 과연 어느 당일까? 꽃동네 우두머리는 좋은 것을 얻고 그걸 이뤄지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몰아주고, 그 권력, 종교 권력이 그래서 위험해. 사람을 순수하게 동원할 수가 있거든. 윤숙자 수녀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음이 한나라당이 오서 한나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순수한 사람들인 거야. 이런 식으로 비열한 반박까지 써가면서 어느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보수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라고 생각하니? 꽃동네 측의 안이 관철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신부가 이 동서고속도로 IC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를 서울만 올라오면 수시로 들린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 정도고 나는 장차관만 상대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청와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옹진 신부와 권력의 만남은 5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권은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집중 조명하고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내분이 나를 적절해도 85년 민주정에서가 박정희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 사람이 그 소유와 지대 여기 얻으면 모두가 다 잊어버려간다. 진짜에서 울면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뭐 어디 없겠느냐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단념이 하나란 말이야. 단위. 꼬박꼬박 한 달에 2,000원씩 대통령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이번호입니다. 오신 분이 손가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번 찍으라고. 내 말 한마디면 300만 표 이상이 좌우하다냐 말이야. 이 정권도 이 꽃동네 무시하면 안 돼. 그 성직자가 그 말 할 말이 아니잖아. 오신부는 거창에서 세 번째 꽃동네 건설을 시도했었습니다. 꽃동네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옹진 신부는 대통령에게 법적인 안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총리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안기부장에게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며 안기부장의 선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신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개가 실렸습니다. 불치병, 불임치유 등을 비롯해 귀신을 쫓는 구마의식에서 기도회나 시설 착공식 등의 행사에서 모든 비도 멈추게 했다는 등입니다. 교회 일각에선 오신부의 신앙생활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옹진 신부의 구마의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죽었어.
나도 교회 다닐 때 저런 체험이 있었어. 그때는 저런 거 보면 정말 믿어지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싶었지. 지금은 과연 그때 내가 본 게 진짜 기적이었을까? 미리 짜고 친 연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가 들어. 꽃동네는 88 올림픽을 맞아 불황화 일소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시설 수용이 이뤄지며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전두환이 거리에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자들을 마치 쓰레기 치우듯 안 보이는 시설들에 잡아서 가뒀고, 그렇게 가둬서 모일수록 국민 세금을 그곳에 지원해주면서 오로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도록 마치 공무원들 경찰들 할 것 없이 실적을 위해서도 길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환자를 만들어서 저런 시설에 가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중에 이 이야기도 편집해서 소개해줄게. 18명 불황아들의 출발한 꽃동네는 4천여 명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대형 복지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 후원금과 국고의 독점화는 성장과 팽창의 독점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에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듯이 꽃동네 회비는 회원들이 내지만 그 운영은 꽃동네 관계자에게 맡긴 거거든요. 저 수녀봐, 저렇게 맑고 순수한 얼굴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꽃동네에 주어지는 국가 지원금이나 후원금들 돈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정말 좋은 봉사자를 함께 대동시켜도 더 남을 정도로 오은진 신부 같은 자들이 본인한 돈은 자기가 다 벌고, 그리고 그 수용자 인원으로 정치권은 투표라는 재산을 모으고 그런 거래들을 한 거지. 남을 돕는 데 인색한 세상에서 그나마 꽃동네 같은 공간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였다는 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의지도 욕심과 뒤섞이면 항시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